안녕하십니까. 영식TV의 김영식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참혹한 한국전쟁 6.25.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제 이 문구도 좌파 정권 이후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 없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69년이 되는군요. 이날이 되면 우리 국군 전사자 14만 7,920명 이 생각나면서 맨 그때 전쟁을 휴전시킨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적으로 참전한 자기 아들에게, 그때 소령이었죠, 육군, 너 포로로 잡히면 자결하라 는 명령을 합니다. 먼저 그 당시 벤 프리트 미 8군 사령관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눈물이 이 편지를 적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원에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기수에는 폭격수, 옆에는 항법사, 후미에는 기관총 사수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지금 한국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드디어 저도 미력한 힘이 남아 아버님에게 힘을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 대신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애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군인인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짐올림. 이 편지는 메가더 장군이 해임됨에 따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영전된 뒤 그 후임으로 부임한 제임스 벤 프리트 미 8군 사령관의 아들 지미 벤 프리트 공군 중위가 이제 막 해외 근무를 마쳤으므로 한국전에 참여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아버지 사령관으로 있는 한국전에 참여하면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1952년 4월 2일 이 훌륭한 군인은 압록강 남쪽의 순천 지역을 폭격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새벽 3시 김포 비행단의 레이더와 접촉한 후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더니 사라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즉시 수색 작전이 시작된 것은 물론이죠. 4월 4일 아침 10시 30분 8군 사령관 벤 프리트 미 제5공군 사령관 에베레스트 장군으로부터 지미 벤 프리트 2세 중위가 폭격 비행 중 실종되었고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미 벤 프리트 2세 중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적지에서의 수색 작전은 너무 무모하다. 아버지가 아들 구출 작전을 무모하다고 중지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인접 한국군 부대장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전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의 정언입니다. 며칠 뒤 부활절을 맞아 그는 전선에서 실종된 미군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군요.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모두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벗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가 한 말이 말한 것이 곧 한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벤 프리트 미 8군 사령관은 한국을 자기의 벗이라고 생각했고 그 벗을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런 강직하기 짝이 없는 군인 앞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1952년 12월 수십 기로 이루어진 전투기의 엄중한 호위를 받으며 김포공항에 비행기 한 대가 도착하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인물은 제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이자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된 인물인 더 화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는 선거 기간 중 6.25 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만일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 즉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취임하기 전에 전쟁 중인 한국에 온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자인 노르만디의 영웅 더 화이트 아이젠하워가 한국 전선을 살피기 위해 방한하여 8군 사령부를
찾은 것입니다. 미 8군과 한국군의 고위 장군들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고 전 세계의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벤 프린트 사령관이 전선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끝내자 조용히 듣고 있던 차기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당선자가 느닷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장군, 내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얼마 안 있어 대통령에 취임할 당선자의 전투사령관에 대한 첫 질문치고는 너무나 대통령답지 않은 사적인 질문이기도 했지만 상대가 아들을 잃고도 끔찍하지 않는 벤 프린트였기에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소령은 전방의 미 제3산 정보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벤 프린트 장군이 사무적으로 짤막하게 대답하자 아이젠하워는 그야말로 참석자 모두가 놀라 자빠질 사적인 부탁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사령관, 내 아들을 후방 부대로 배치시켜 주시오. 참석자들이 모두 서로 두리번거리면서 웅성거리고 벤 프린트 사령관도 언짢은 표정으로 아이젠하워를 응시하면서 의아해하자 아이젠하워 당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전투 중에 전사한다면 슬픈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가문의 영예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존 아이젠하워 소령이 포로가 된다면 적군은 분명히 미국 대통령의 아들을 가지고 미국과 흥정을 하려 들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그런 흥정에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령관이 잘 알다시피 미국 국민은 미국의 자존심이라며 대통령의 아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 고초를 겪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대통령의 아들 구하라고 외치면 나와 정부의 적군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태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령관이 즉시 내 아들이 포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순식간에 두리번거리던 또 의아해하던 분위기가 반전되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표정이 되어 그리고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각하! 라는 벤 프린트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미 2사단 72 탱크 대대의 대장 페렌바하 중령이 쓴 전혀 후에 쓴 한국전쟁이라는 책에서 생생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페렌바하는 전역 후 유명한 역사 저술가와 칼럼니스트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엔군 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 클라크 대위도
금화지구의 저격능선에서 중대장으로 싸우다가 3번에 걸친 부상으로 전역을 했으나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바로 죽었습니다. 한국전에 참가한 미군 장군들의 아들들은 모두 142명, 그중 35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현재 우리의 대통령의 아들들, 그들이 우리 국민들 기억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과거나 현재나 우리의 대통령들은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식은 아비의 생활을 보고 배운다는데 아비가 어떤 생활을 했길래 그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런 소인배들이 단 한 분의 지도력으로 이렇게 세운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는군요. 한국전에서의 미군 전사자는 모두 54,000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매년 6.25가 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이야기와 한국 전장에서 돌아가신 우리 국군 전사자 14만 7,920명과 35명의 미군 장군의 아들들이 생각이 나면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그들의 영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묵상을 합니다. 곡이 상당히 깁니다. 아이젠하워 6.25 참전 아들에게 포로로 잡히면 자결하라. 멋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